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21번부터 25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내용 일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윗글에 있는 내용을 1번부터 5번까지 가운데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읽으면서 풀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제시문을 읽는 중에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각각의 답항들을 맞나 틀리나 내가 읽은 문단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차근차근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세 번째 문단으로 볼 때요.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죠. 21번에 1번도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번째 문단에 지금 이 부분 첫 번째 줄부터 쫙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번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을 보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의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상당한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얘기 충분히 확인되는 거죠. 상품의 성격, 예를 들면 생활 필수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다섯 번째 문단에 지금 여섯 번째 줄 또한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봅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권리예요.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3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확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인정한 것,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에 3번, 요 녀석이 지금 틀린 걸로 보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확인하고 가면 다음 줄입니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번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있던 다만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다면 1번, 2번, 4번, 5번이 각각 확인이 되고요. 3번에서 확답 촉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인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22번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기억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으니까요, A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무엇인지만, 그러니까 A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기억에 대해서 A를 적용해보면 확실한 답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A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내용을 기억에다가 적용해보는 겁니다. 제시문을 읽는 중에 A 부분을 끊어 읽으면서 다방의 내용이랑 비교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본다면 일단 기억을 봐야 되겠죠. 기억을 보면 이 얘기입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기억이 이 내용이요. 그러면 기억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첫째, 계약이 취소되었고, 둘째, 상품이 반환했다면, 그럼 판매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이제 A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지금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세 번째 줄부터 쭉 하는 얘기는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일반적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하거나 이미 상품을 사용한 후라면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대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단까지 가보면 네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이 부분 전체가 되겠죠. 네 번째 문단 전체를 보면 미성년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 기억의 내용에서 보면요. 기억 전에 얘기했던 게 판매업자가 사용한 만큼의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미성년자 측에서 지급한 20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들이 있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섯 번째 줄입니다. 일곱 번째 줄이네요. 일곱 번째 줄을 보면,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는 다이어트 식품, 그럼 생활 필수품이 아니니까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사용한 만큼의 대금으로 10만원을 추가 지불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면 10만원은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번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번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이요.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미성년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면 이미 낸 대금에 대해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얘기. 1번에 그 얘기가 있죠. 지금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급한 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20만 원과 10만 원의 지금 그것들이 확실히 명확해져야 되겠죠. 20만 원은 이미 지급한 것, 10만 원은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으로 다시 내야 됐던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이 네 번째 문단에서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은 낼 필요가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 그리고 이미 지급한 대금은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3번이 답인 거죠.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23번입니다.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 거죠. 니은의 이유, 추론하는 거, 추론하지 말자 했습니다. 추론이라 써놓고 우리는 확인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40만 명이 한꺼번에 미루어 짐작한다 라고 한다면 다 생각이 다를 거니까요. 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으로 써놓고 확인으로 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 반은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도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봐야 되는 모의고사 혹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상당히 티스러운 시험이다. 아주 객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쫓아가 보죠. 니은의 이유라고 했어요. 1번부터 5번이 이제 니은의 이유에 해당이 될 건데, 이 이유는 그 관계를 본다면 결국엔 1번부터 5번까지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니은이 되겠죠. 이유가 1번부터 5번까지라면 그 니은의 이유였으니까 니은은 1번부터 5번에 대한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근거로 볼 수 있고 결과는 주장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유는, 근거는 전제로 볼 수 있고 결과는, 주장은 결론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에 따른 결론, 어떠한 근거에 따른 주장, 어떠한 이유에 따른 결과, 이걸로 본다면 이 둘의 관계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일치돼야 됩니다. 근거의 내용과 주장의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이유를 내기했다. 그러면 결과도 비가 내리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니은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답항을 찾으시는 게 힌트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본다면 설명하는 지문인 경우에요. 뭐 대부분의 비문학 지문이 설명하는 글이긴 하지만, 설명할 경우는 설명이 누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로 예를 들자면, 동물 가운데, 포유류 가운데, 뭐 영장류 가운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포유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상위 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설명이 꾸준히 누적되어 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에 언급된 개념의 정의나 아니면 전제하고 있는 조건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그런 포인트의 문제입니다. 일단 살펴보죠. 보시면 니은의 6번째 문단에 지금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힌트가 하나 있다고 보이는 게요.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도라고 하는 거는 보조사예요. 그럼 이미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것을 더한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닌 다른 무언가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6번째 문단은 민법 제5조의 추가적인 명시 내용을 얘기한 게 될 거고요. 민법 제5조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 민법 제5조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보이실 거냐면,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민법 제5조에 의하면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민법 제5조가 명시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 내용 말고 6번째 문단 가서 그거 말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6번째 문단. 그러면 지금 이 민법 제5조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있는가 봤더니 다음 부분에, 이는 미성년자가 성년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제5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법 제5조의 의도,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6문단에서 지금 잡혔던 니은 뒤에 포인트가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민법 제5조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런데 거기에서 민법 제5조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냥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계약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건, 왜 민법 제5조에서 이렇게 유효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유효하고 어쩌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얘기를 왜 했냐?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얘기해 준 건, 이 계약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해당 내용들은 미성년자를 꼭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요렇게 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답이 보이죠?
예, 선생님이 농담하는 말로 답이 손을 들고 제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나가는 건 지금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문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한다면 답이 하나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답은 23번의 1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나머지 본다면 2번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 3번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계약, 4번에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는 계약, 손해는 다 보는 거죠. 취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5번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률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계약. 매력적인 답들도 있긴 할 겁니다. 매력적인 답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법 제5조에 명시되고 있는 내용, 그럼 민법 제5조의 추가적인 명시, 원래 명시됐던 건 저 내용, 그런데 저걸 왜 어떠한 제도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23번의 답은 1번으로 판단이 되는 게 맞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3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사례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한테 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겠죠. 윗글의 내용을 이제 보기에다 적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그러니까 윗글의 내용 가운데 보기랑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윗글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면 윗글의 내용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상품 구매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민법 제5조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 첫 번째 줄에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단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 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없었지만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 얘기가 다섯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지금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뭔가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일단 두 번째 문단을 근거로 한번 본다면 여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길죠?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민법 제5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에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갑은 미성년자랍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이 민법 제5조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번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신다면 똑같은 부분인데요. 만약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정확하게 다섯 번째 줄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3번에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계약은 일단 유효하겠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맞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을 근거로 봤을 때 여기 세 번째 줄을 보면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보기를 분석할 때도 봤지만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매했던 판매자는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대요. 그렇게 본다면 2번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니까 2번 얘기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병원 송이 선생님이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갖고 있는 거죠. 5번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5번을 그냥 맞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되게 설렁설렁 읽어서 그렇다, 꼼꼼하게 읽지 못해서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가 명확하게 누군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지금 5번은 갑과 을에게요. 그러면 저기 보기를 보시면 갑 17세, 을 17세. 미성년자들에게 노트북 계약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판매업자가요. 근데 지문에 보면 5번째 문단에 뭐라 얘기했냐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그러니까 부모에게인 거죠. 그래서 갑과 을에게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많이 났을 겁니다. 3점짜리로서 여러분한테 그냥 대충 읽으면 마치 맞는 것처럼 하는 답안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읽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나름의 변별력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다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게 된다면 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기억이 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뭔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푸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권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킬러 문제가 사라지면서 나름의 성향으로, 경향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시죠. 5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4번째 줄에 본다면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4번에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면 보기의 세 번째 줄에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했으니까, 판매업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4번 얘기 맞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25번입니다. 25번 문제는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갑니다. A로 지금 잡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문맥상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한다면 문맥상으로 유사하다는 얘기는 글의 흐름이 유사하다는 거고요. 글의 흐름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고요.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조사로서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유사하다는 거니까, 우리말에서는 같은 조사를 쓰게 될 겁니다. 목적격 조사가 됐든 아니면 부사격 조사가 됐든 그것들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비문학 문제들, 국어 문제들 상당히 F의 감성은 아니고 T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분석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데, 조사를 활용하면,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A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다를 잡아놨고요.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 무엇을 어떠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본다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무엇으로 여긴다, 무엇을 무엇으로 간주한다, 무엇을 무엇으로 생각한다 까지도 볼 수 있을 건데, 다행히 이 문제는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조사로 확인되는 문장 구조로 충분히 문제가 풀릴 겁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목적격 조사 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S인 부분은 목적격 조사만으로 무엇을 보다가 아니라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다 라고 하는 1번, 이 녀석이 유사한 문장 구조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맥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아마 어휘 문제는 많은 어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번부터 25번까지 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